오늘은 차 이야기로 이어나가야 되겠네요. 전국의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등 버스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버스는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 7,400여 대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모두 589대로 용인, 하남, 남양주, 의정부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이 멈춥니다. 앞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열고 버스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0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버스 노조와 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해온 버스 업체에 대한 국비 지원은 빠졌습니다. 규정상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렵다 보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우회적 지원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과 별도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 협의는 연기됐습니다. 버스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또 뭐 버스까지 파업하면 서민들 발 묶이면 큰일 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대구는 타결됐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이 쟁의가 일어났는데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죠. 네, 쟁의에 관한 조정들도 뭐 각 지역에서 또 일어난 것이고 예. 일단은 대구에서는 타결을 한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결과가 타결을 나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대도시 지역들은 보통 준공영제를 이미 많이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조금 더 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만 타결 가능성이 유독 높았던 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좀 협의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지만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준공영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이 뭔지는 이번에들 아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민간업자. 예, 버스 사서 기사 고용해서 요금 받고 버스 돌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는 요금 체계가 싸다 보니 자꾸 적자가 나니 적자가 나는 거를 메워주자라는 게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개념이? 그래서 근데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적자라든지 벽지 손실 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야죠. 왜냐하면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뭔가 운송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준공영제라고 특별히 부르는 지역들은 예. 단순히 적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영 전반적으로 수익을 책임을 지고 예. 그렇게 혈세를 지원해 주는 지역들이 예, 이제 예. 준공영제라고 사업을 불려지고 포기하지 있죠. 마시라. 네. 좀 힘들어도 왜냐하면 이거는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니. 네. 그죠? 그래서 공영제하고 다른 부분은 공영제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면 그게 공영제가 될 것인데 공영제고.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틀 내에서 이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완벽하게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준공영제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자체가 보존해 준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질문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자, 대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루 남아서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왜 내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 돼 이렇게 좀 서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내주면 안 돼 이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네. 근데 정부가 이거 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야 뭐 그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저하는 이유는 예.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는 것은 아닌가. 선례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떠맡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버스를 메워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파업을 할 때는 택시도 그럼 또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줘야 되고 네. 선박도 또 뭐 적자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메워줘야 되고 한두 끝도 없다 그 얘기죠. 뭐 선박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버스 측에서 우리가 비용이 더 든다 예. 또는 이제 임금을 좀 올려야겠다 이럴 때마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차 좀 라고 새 하는 거로 두려움이 바꿨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이 더 들어갔으니 그거 돈 내놔라 정부한테.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는 어떤 국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드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그게 뭔 소리예요? 자, 돈은 직접 못 준다. 근데 네. 인프라 지원은 해주겠다? 이게 뭔 네.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못 주겠다. 그렇죠. 현금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지는 않겠다. 다만 예. 뭐 버스를 더 돌린다든지 예. 뭐 차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비용들은 인건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 것이고 인프라는 이제 한 번 확충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기반만 일단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일단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가만히 김수민 평론가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현금으로 메꿔주나 네. 뭐 버스 살 때 돈 들어가는 거에 메워주나 그 돈이 그 돈이고 결국은 세금으로 적자 메꿔준다라는 뜻 아닌가요? 양쪽 다 이제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예.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연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요 차이는 있겠습니다. 자, 버스 기사분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수입이 줄었어요. 줄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시간의 수당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줄어든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간접적 예를 지원이라는 게 이제 인프라 쪽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그쪽으로 임금 인건비를 보전을 해줘라. 지급해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세금은 돈은 들어갈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금 올리는 거는 해법이 안 됩니까? 일단 이제 경기도 쪽에다가 정부가 요금을 올릴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냐면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현재도 이제 1,250원, 1,200원 이렇게 버스 비용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이건 뭐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네. 이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버스 요금을 낸 다음에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로 무료 환승제가 또 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 환승이라고 하는 또 이 복잡한 네. 또 갈등의 요인이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리 비례 요금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예,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요금을 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나눠서 갚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경기도 쪽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요금을 더 추가로 나눠받는 나눠받는 네, 그런 예, 측면이 예.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시랑 예. 같이 올려야 된다. 올릴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분배의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예. 사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경기도의 손실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의 배분을 떠나서 네. 양쪽 간의 교통비, 버스비의 액면의 차이 나는 것 자체가 네.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마디로 부분이죠.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두 분이서 나는 안 올렸거든요 소리 듣고 싶은 거네 지금. 그렇습니다. 양쪽에 차이가 예,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자의 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받는 승객인 제 압박이 있는 입장에서는 1,350원 내던 게 1,550원으로 200원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200원 오른 거를 누가 가져가라고 하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이런 소리고 박원순 시장은 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올린 거 이재명 시장한테 항의하세요. 그 얘기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환승하는 승객을 빼고 나서도 예. 각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할 말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작동을 하는 아니 근데 것이죠. 이게 승객 입장에서 이거 제 질문 얘기 되나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아무리 200원만 올리면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그 200원도 나한테는 서민들한테는 참 이게 좀 빠듯한 생활인데 네.
어떻게 안 올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는 그것도 없겠죠. 재정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중앙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재정을 더 투입해달라라고 하는 결국에 그 요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금을 더 내는 걸 선택을 할까? 요금을 더 내는 걸 선택을 할까?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든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든 돈은 나가게 생겼군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한 1조 원 정도가 나갈 다 것이다라고. 합치니까 그게 조 예. 단위로도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재정 전체 규모에 비하면 1조 원 가지고 또 세금을 증세를 한다거나 예. 뭐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예. 노릇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정부에서는 또 원래 있던 재정을 다시 정리해서 1조 원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그 경우에는 예, 그러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예. 것이 좀 더 유익해 보이거나 또 무난해 보일 수는 있겠죠. 주 52시간 이걸 얘기가 나왔던 지난 3월에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에이, 그때 다 예견됐던 일인데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때 나왔던 방책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었던 그러게요. 것이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사안이고 국고 지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럼요. 기획재정부는 사실은 예산을 좀 아니 그리고 아껴 전 쓰려고 국민이 하는 전 관성이 국민이 있죠. 또 다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미처 정리를 해두지 않고 작년 12월쯤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아주 어설픈 합의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까지 이르게 된 이러니까 자꾸 배경이죠. 능력 없다 소리고 실력 없다 소리 나오는 거 이게. 네. 이게 아이,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설득을 하든지 어떤 그러게요. 이제 여러 가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무책임하게 좀 타결되었다라고 매의 눈으로 문제였죠. 매의 눈으로 딱 뜯어 보면 참 할 말 많은 내용인데 에이 하여튼 어찌 됐든 파업은 하면 안 되니까 좀 잘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떻게 잘 오늘 되겠죠? 10시에 2차 조정회의가 오후에 그러게요. 열리거든요. 여기서 좀 좋은 결과, 이렇게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기를 나오겠죠. 바랍니다. 예. 내일 새벽이나 결정되는 거니까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이제 전공으로 빨리 돌아와서 전공 돌아온 양정철. 네, 자 이제 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취임식도 갖지 않고 오늘 바로 예.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이죠. 지난번에 민주연구원 뭐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양정철이 원장으로 오면은 여기 기자들 엄청 모일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뭐 취임식을 달리 갖지 않았는데도 취임식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기자들이 뭐, 많이 예. 몰려들었고 조금 앞서 나간다 싶은 질문들도 예. 가감없이 또 나오는 그런 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제일 많이 뭘 물어봤고 양정철 원장은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공천이었습니다. 공천. 네, 아. 양정철 원장 하면은 뭐 삼철이라고 예, 불릴 예.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고 그 인사가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공직을 맡고 있지 그래서 않다가 공천 어떻게 한대요?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앉았기 때문에 이 민주연구원이 양정철 원장 말대로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로라는 네. 그런 이제 위상을 그러면 얻게 되는 민주연구원에서 과정이죠. 공천한다는 얘기네? 근데 민주연구원이 공천을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관은 아닌 것이고 네. 당 내에 여러 기구도 있고 당 대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양 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전초기지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분법적 판단은 좀 사절하겠다라는 예,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은 비문이라고 불리는 쪽하고도 나름대로 가깝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주목받는 부분은 총선 집중 기구화라는 네. 명칭을 썼어요. 근데 민주연구원 자체가 집중 기구화가 된다기보다는 네. 당내에 어떤 집중 기구화가 필요한데 민주연구원이 그쪽 방향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예. 하는. 근데 조금 고심은 될 겁니다. 민주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공천 전문, 뭐 공천을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근데 또 역할은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로 위상을 또 그 위상을 제고를 하고 또 다른 기관과 관계를 맺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분간은 굉장히 고심해서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분명해 보이네요. 민주연구원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는 되겠네요. 그건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네.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이고
저 내년 총선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저기로 가세요. 핫플레이스로 가세요. 그래 이제 네. 제 얘기니까 이건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양정철 원장한테 가십시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더 궁금한 거. 양정철 원장 본인은 출마한대요, 안 한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지금 대답할 계제는 아니다. 한참 앞서 나간 얘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지금 대답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그거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좀 뒤로 넘긴 셈이 되겠고. 그거는 가로 열고 닫고 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객관적인 조건들을 봐야 될 것이 어찌 됐거나 간에 민주연구원이 공천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면 거꾸로 자신들의 어떤 공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이 원장 신분으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어떤 시점에서 선언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는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부분들을 있죠. 같이 나도 안 나간다. 예, 이해찬 그러니까 당대표가 네, 내가 안 그렇죠. 나간다 그러지 않았냐? 너도 나가지 마라. 네. 이래버리면은 뭐 못 나갈 수 있죠. 나는 안 나간다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양정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정치하러 여기 정치판 온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불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두고 봐야죠, 그거는.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 그 1대1 회담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 1대1 회담 결과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안 기울어져 한대요? 있죠. 일단 여야 그 대표들이 두루 모여 있는 회담부터 하고 나서 그거를 하면은 1대1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그래 나 일단 먼저 거기 들어가겠소 하고 난 다음에 1대1로 갈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1대1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1대1 회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리해서 좀 다시 여쭤볼게요. 단체 사진 먼저 찍고 네, 그 다음에 둘이 찍는 단독 사진 찍고 네. 요게 청와대 아니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1대1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네.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을 아주 강경하게 이끌어 왔는데 네. 그냥 여야 대표 모두 부르는 그 그림 안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 것. 사진에 찍히면은 그냥 원오브댐이 돼버리는 거고. 원오브댐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굴욕 아닌가라고 아하, 볼 수 예, 있겠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여야 4당이든 5당이든 간에 그 구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다소 왕따가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거기에 또 불편하게 억지로 들어가 있는 듯한 예, 그렇게 구걸하듯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대1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겠고 청와대에서는 아니 1대1을 전혀 뭐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전국도 파행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여러 정당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라. 예, 그것을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먼저 1대1 회담을 딱 해버리거나 단독 사진을 찍어버리면 괜히 황교안 키울 일 있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법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예. 1대1 회담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뭐 하여튼 이해가 양쪽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선례를 꼭 봐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 홍준표 대표 이런 식으로 막 기싸움하다가 성공한 적 있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가 1대1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성공은 했는데 예. 사실 그 과정을 잘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국면이었고 맞아.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격적으로 막 쳐들어가듯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좀 봅시다 해서 예, 1대1로 만난 예. 성격이 크거든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국이 더 격화되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남북 간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정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1대1 회담부터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 1대1로 하나 단체 사진으로 하나 그 순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이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그러게요. 생각을 할 수도 그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제3정당 좀 제3자 정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면담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약간 물꼬를 튀어주려는 듯한 그런 또 모션을 취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좀. 예. 오늘은 뭐 하여튼 두 가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여야정 그 협의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파업 협상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예.
자, 기도하면서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